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암을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암을 검사하는 방법을 이해하실 때 가장 먼저 선결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의학적 검사는 절대적으로 타당하고 그것이 가장 오류 없는 결과다라고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100%라는 것은 없듯이 암 검사도 어떤 경우에는 실수로, 착오로, 오해로 잘못된 결과를 유출시킬 수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실례를 들자면 서울시장 박원순 씨의 아들 건, 유명한 방사선 검사 의사분이 그거는 그런 사람 젊은이에게는 나올 수 없는 필름이다, 검사 결과다, 그러니까 이건 바꿔치기, 다른 사람의 필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아무 관계가 없는 전문가가 말씀을 했는데, 바로 그 병원에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직접 촬영을 해보니까 맞았거든요. 그러면 그 젊은 사람의 신체적인 내용이 전문 의사인 분들이 판단했던 것과는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점,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전제를 하고, 검사 결과는 100% 정확한 것만은 아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전제하지 않고 때때로는 잘못된 것 때문에 검사 결과 때문에 크게 절망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신뢰 중에 하나가, 저도 그 경험을 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암 수술을 받고 방광 전절제 수술을 받아서 시간이 거의 5년이 지났는데 6년째 되던 해에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저를 수술했던 담당 의사분은 해외 출장 중이셔서 그 유명한 병원의 병원장님이 같은 전공이셔서 저를 진찰을 하고 2, 3일 뒤에 CT 촬영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수술한 자리에 재발했습니다. 모니터 사진을 보여주면서 저보고 수술 준비를 다시 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느끼는 증상이 전혀 암의 재발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수술은 안 하겠다. 내가 보기에는 암 재발 아닌 다른 것 같다. 그랬더니 모니터를 일로 돌려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기 암이 보이지 않느냐 했더니 손톱만한 하얀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도 또 이 판독 의사분이 쓴 전이가 보인다, 전이로 판단된다라는 것이 써있더라고요. 근데 도저히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알았다고, 다음에 내가 나를 치료했던 의사분 오시면 그분한테 내가 다시 검사를 또 받겠다 하고서 나와서 다시 신청해 놓고, 출장 갔던 그분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뒤에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뭐라고 그러냐,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요, 검사를 한 거냐, 먼저 검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게 도저히 못 묻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우리 이정갑 환자는 고집이 센 양반이니까 내가 약을 처방해 줄 테니까 이거를 좀 한 며칠 잡수고 시트를 한번 다시 찍어보려느냐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처방해 준 약을 먹고 한 5일 뒤에 CT를 찍고 다시 가서 사진을 보니까 그때 의사분이 뭐라고 그랬나? 그것이 재발한 암이 아니고 염증이었다. 즉 지난번에 보였던 암으로 판단했던 것이 암이 아니고 염증이 일어난 것을 그렇게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암으로 판단하고 수술을 하자고 그랬으니 만약에 내가 거기에 응했으면 어떤 결과가 왔겠느냐 라고 불평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누구를 뭐 나쁘게 얘기하려는 얘기가 뜻이 아니고 어떤 검사든 경험칙상은 이래도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결과가 잘못 판단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고 검사 결과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저와 같은 경우나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드님 같은 경우나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일이 가끔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라는 것은 언제고 절대적인 확정적으로만 이해하지는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암 검사는 때때로는 오류나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하고 암의 절대성이 꼭 100%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암 검사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암을 검사하는 방법은 이제 의사분들의 진료 검사죠.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의사분들의 검진. 이제 의사의 검진은 직접 환자가 어떤 증상을 얘기해서 듣고 알 수도 있고 의사분이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도 있고 뭐 손으로 만져보고 또 수지 검사를 해서 또는 청진기로 청진을 해서 그래서 의심 들어오면 또 뭐 다른 방법으로 검사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제1차적으로 검사에 임할 수 있는 것은 의사의 검진.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병리학적 검사를 할 수 있죠. 병리학적 검사는 혈액을 채취한다든가 해서 종양 표지자 검사가 있습니다. 종양 표지, 종양 마커 검사라고 하죠. 종양 마커 검사는 어떤 방법이냐? 혈액 속에 함유된 암세포가 분비하는 어떤 물질 또는 암 종양이 생겨서 다른 정상세포를 압박하거나 영향을 미쳐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질, 이러한 것들이 혈액 속에 나타날 때 그 효소나 그러한 물질의 성분을 분석을 해서 이러이러한 종류의
효소나 물질이 얼마 이상 함유되면 암을 의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종양 표지자 검사 또는 종양 마커 검사라고 하죠. 뭐 CEA, CA19-9, 뭐 AFP 뭐 별거 다 있어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이 한 60여 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점은 분비물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단점으로는 또 꼭 이것이 어떤 물질이 암으로만 인해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러한 물질의 성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양 표지자 검사도 뭐 한 번 해서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고 계속 몇 번 해가지고 누적적으로 증가를 할 때 대부분 그 의심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간암일 때는 어떤 것이, 뭐 폐암일 때는 어떤 것이, 또 어떤 것은 폐암, 간암, 뭐 대장암에 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많아졌으니까 무슨 암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이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PSA라는 수치가 증가합니다. 그건 다른 암에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일한 물질에 대한 것이 있으면은 판단이 더 유리한데 다른 암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100% 정확하게 구분해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강이라도 어느 정도 상황을 판단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 그것이 누적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검진해서 나타난다면 판단하는 데 대단히 유리한 것이 바로 종양 마커 검사죠. 그 다음으로 이제 더 가장 정확하게 보는 것은 결국은 직접 조직을 떼서 거기에 암이 있느냐 없느냐, 암세포냐 아니냐 라는 것을 판단하는 방법이죠. 그건 이제 조직세포 병리검사입니다. 조직세포를 직접 떼서, 이제 직접 떼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외과적 수술까지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세침으로 하는 거죠. 내시경 검사 때 떼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됐든 조직을 직접 떼가지고 병리세포 검사를 하는 것, 이것이 근데 가장 완벽하고 확정을 할 때 쓰는 방법이죠. 직접 세포를 보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암이다 아니다, 암세포다 아니다 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진단할 때는 결국 조직검사가 가장 확정적인 결론을 제시해 준다고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떤 경우에는 암세포가 100%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면 모르지만 뗄 때 잘못된다거나 혹시라도 분리해서 검사를 할 때 제대로 잘 안 되어 있을 때는 제대로 그 부분을 탁 뽑지 못했다면은 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이고, 가장 확정적인 검사를 하는 것은 이제 조직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